열심히 일을 하러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메일이 왔어요. 구독자분이신데 6년차 기사시래요. 이제 자기도 곧 독립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자는 어떻게 내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루트로 시작을 하는지, 또 일은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건지, 뭐 차는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된 게 없으신가 봐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셔서 저희처럼 개인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만 있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메일 주신 구독자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썰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일단 현장으로 가서 일부터 열심히 해드리고 이따가 다 왔어요. 1km 남았네요. 네. 작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은행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커서 이거를 벌목을 하더라도 이거를 또 운반하기가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비를 부르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스카이 장비가 와서 이렇게 딱 안전하게 대드리면은, 스카이는 이렇게 양쪽에 가드가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안전하게 타서 이렇게 톱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비를 부르신 거를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걸 벌목을 해서 이거를 어딘가에 또 상차를 하고 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사람이 들기에는 많이 무거운 사이즈 같아요. 1톤 차로 하나 이상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스카이 장비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좋은데 굴착기를 부른 이유가 상차 작업도 하고 운반 작업도 하고 다용도로 쓰시려고 굴착기를 부른 것 같아요. 이 바가지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벌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레바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오늘은 집중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각도를 보고 지금 이 나무 바로 아래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그 담벼락이 손상되지 않게 각을 딱 보시더니 밑에서 2인 1조로 그냥 딱딱 잘라내시는 게 완전 베테랑이시네요. 작업자와의 이 소통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유리를 열었어요. 앞유리를 열어서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가지는 어느 정도 쳤고, 이 넓은 공간에 제가 자리를 다시 잡았어요. 줄을 묶어 가지고 저기 이제 밑 기둥을 반장님이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저게 담벼락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줄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당기면서 이 넓은 제 쪽으로 쓰러질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 역할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줄이 좀 튼튼한 저길로 하면 좋은데 지금 뭐 여의치가 않나 봐요. 얇은 로프로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당길 때 저 혼자만 당기면 이 로프가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텐션을 줘가면서 저쪽으로 쓰러질 수 있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쓰러뜨리는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녹화 버튼을 못 눌렀네요. 기다리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쓰러뜨리는 거를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 잘 쓰러뜨렸고요. 저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여기 들어왔던 곳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들어오면서 좀 헤집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 담벼락 너머로 집어서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상차를 할 거예요. 상차를 하는데 지금 보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앞으로 들었을 때는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옆스윙을 해서 들었을 때 이게 자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 나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옆으로 해서 팔을 쭉 뻗었을 때도 장비가 넘어가진 않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신는 게 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까이 들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멀리 뻗었을 때 장비가 지금 엉덩이가 살짝 지금 들렸어요. 살짝 들릴랑 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은 뻗으면 안 되니까 요 한계점을 미리 체크하고 이렇게 작업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담벼락 밖으로 이렇게 해서 차에 이렇게 잘 실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상차를 해볼게요. 일단 큰 것부터 하나씩 자리를 잡고, 이게 한 번에 다 실릴려나 모르겠네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담벼락밖에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겠네요.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뻗으면 담벼락이 달 것 같아요. 조심조심 싣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시나봐요. 그래서 한참 옮겨드리고, 어차피 한 번에 다 못 실으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상차를 하러 올게요. 자, 이렇게 뭐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드리고요. 조금 더 멀리 던져달라고 하시네요. 너무 가까이 섰네요, 다리를. 조금 이 팔에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담벼락에 닿아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조금 다시 잡고, 저쪽은 작업자가 지금 아직 톱질을 하고 있어서 반대로 지금 스윙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세도 삐딱하고, 시야 확보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사람 손은 가야 돼요. 이거 깨끗이 정리하려면 사람 손은 가야 되니까 크게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걷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나무 두 번째 실은 거 내려주러 가볼게요. 올겨울 든든하겠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르시지? 자르는 게 더 자르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마지막 부스러기들 실어주고 이제 한 그루 더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회전 링크가 처음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거보다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이 유압이 흐르는 양은 같을 텐데 이게 회전 속도가 노후화되면서 회전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려나? 뭐 회전 링크 전문가분 계시면은 한번 알려주세요. 이 창문을 앞창문을 열어도 이 히터가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따뜻하거든요. 여름에도 앞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도 시원해요. 문제는 먼지. 이 먼지가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 먼지에는 좀 취약하다. 이게 안 쏟아지려나 모르겠네. 오전에 이렇게 한 그루 은행나무 고사목, 한 그루 벌목 했고요. 아쉬운 거는 아까 이 똑바로 쓰러뜨려야 돼서 좀 집중 좀 하느라고 좀 몰입해 있었더니 녹화 버튼 누르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거 딱 각 맞춰서 쓰러뜨리는 그거를 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 메인이었는데 그거를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어쨌거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고, 벌목 작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크게 할 게 없어요. 크게 할 게 없는데 이제 톱질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대목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나르고 뭐 들고 뭐 이렇게 상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하기 버거워요. 우리 인력소에서 모시고 오는 그 인력분들 있죠. 그 인력분들 일당이 한 4~5명 정도 돼요. 저희 그 소형 장비 같은 경우 사람 4~5명 쓰는 것보다 장비 하나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한두 명 인력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 굳이 장비까지 그 투입시키지 않겠죠. 근데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해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죠. 사람 여러 명보다는 장비 한 대가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장비를 쓰시는 거죠. 이제 바로 옆집 어르신이 그 땔감으로 쓰신다고 해서 쉽게 처리까지 완료됐어요. 오늘 작업의 포인트는 한 2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이제 사람하고 붙어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 바가지 위에 타 있을 때나 이제 근처에서 톱질 할 때나 항상 사람 조심. 이거는 언제나 장비하는 사람은 사람 조심은 1번이에요.
요거는 주의할 점 항상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 집게 작업을 하죠. 이제 상차를 할 때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상차를 하는데, 전용 나무 집게나 돌 집게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꽉 잡으면은 진짜 단단하게 잘 물고 있어요. 이 장비 자체에 붙어 있는 이 스마트 집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서 이동을 할 때 바가지를 조금만 펴도 떨어져요.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잘 물고 스윙하고 팔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잘 상차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바가지를 폈다 싶으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차하는 차도 일반 그냥 포터 1톤 차량이고 옆에 적재함까지 이렇게 엄청 약하잖아요. 그래서 화물차 손상 가면 안 되고, 또 담벼락 위로 넘기다 보니까 그 담벼락은 그 브로크 벽돌로 그냥 미장해 놓은 거라서 그냥 툭 치면은 떨어져요. 무너지는 그 담벼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순간 아마 담벼락도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집게 작업할 때 주의해서 안 떨어지도록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주의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한 그루 할 거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위에 뻗어 있는 가지부터 하나씩 지금 반장님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 있는 이 큰 기둥은 끈 묶어 가지고 제 쪽으로 당김과 동시에 밑에서 이제 좀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쓰는 데 있어요. 예. 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을 묶어가지고 당기면서 지금 하나씩 부시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나무가 있던 자리에 깔끔하게 벌목을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나무를 버리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하는데 좀 영상들이 좀 점프 됐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다양한 작업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는 PC에 이제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편집도 못하고 놔두는 게 오늘 것까지 지금 4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가다 보니까 이게 용량에 부담을 느껴서 제가 오늘은 녹화를 좀 눌렀다 껐다 하면서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촬영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 PC의 용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에 작업 과정이 조금 이렇게 건너뛰기 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작업을 진행한 업체는 조경업체예요. 이 업체는 여기 지역에 그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런 이제 벌목한 우죽이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거를 모아놓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차까지 좀 진행해 드리고 복귀하면 될 것 같아요. 벌목한 나무까지 내려 드리고 이제 복귀를 하는 길이에요.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어느 한 구독자분한테 메일이 왔어요. 6년차 기사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이제 차주가 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차주가 되는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메일이 와가지고, 굴착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사업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겠죠. 지입사가 있는 위치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입사는 사실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주기장을 제공해주고 관련 서류 업무를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관련 업무를 좀 대리해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인데, 지입사를 끼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은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주기장이 있으시면 되는데, 이 주기장 등록하고 허가받는 게 꽤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업태가 건설업으로 들어가고 종목이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기계 도급을 하려면 이제 건설기계가 있어야겠죠. 장비를 구매하시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를 구입할 때 이제 부가세 환급받는 거라든지,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관련 업무들을 지입사에서 대행을 해줘요. 그리고 건설기계 한 대당 한 달에 3만원, 비싼 곳은 4만원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주기장을 취득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입사들을 대부분 쓰는 편이에요.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입사를 끼고 장비를 구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장비 취득이 동시에 한 큐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월 유지비는 지입료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비 등록도 하고 사업자까지 내면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문제는 누가 나를 불러주냐 이거죠. 모든 세팅이 끝났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폐업이죠. 이제 거래처가 있어야 나를 불러주고 내가 가서 일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좀 케이스가 너무 광범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업체들과 이제 인연을 맺어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내가 이제 기사 생활을 하면서 맺었던 인연은 그 사장님의 거래처란 말이에요. 물론 사장님이 이제 기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나 돈도 많이 잘 벌어다 주고 고생했다, 내가 너한테 들어오는 일은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넘겨주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거 기사 타던 애가 내 거래처 영업해가지고 지가 가서 일을 하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좀 피곤한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장님도 그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내가 이제 기사 생활 하면서 자주 갔던 업체라서 좀 친해졌다고 그 거래처를 내가 이제 개업하면서 내 거래처로 만든다?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장비를 좀 배울 때 가르침을 주셨던 사장님은 스티커를 이제 뭐 전봇대마다 이렇게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쪽에 이제 광고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너무 광범위한 영업 활동들이 있고 홍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제 기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사장님이 속한 중기회사의 사무실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제 그 사무실의 선배님들이나 이제 동료분들이 일을 이제 넘겨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게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다, 완전 나 혼자 이제 독립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면 어떤 방법이든지 나를 노출시키고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강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이제 했던 업체에서 괜찮다, 뭐 그럼 다른 업체 이제 소개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지입사는 일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일을 받아서 돌리고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곳은 배차 사무실이에요. 배차 사무실은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뭐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온 일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무실인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배차 사무실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일을 잘 공유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차 사무실에 한 달에 40만 원씩 회비 내면서 있는데 한 건도 전화가 안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에 이제 질문 주신 게 일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뾰족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지인이 없으면 이쪽 진입은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인맥 없이 진입을 시도한 케이스예요.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배울 때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건설 현장 잡부로 들어가서 삽질을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곳이 고향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인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시도조차 하지 마라, 뭐 요거에 대해서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뭐 이 레바 조작하고 이 장비를 내 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몇 달이면 돼요. 몇 달이면 되는데, 어떤 공정에 들어가서 일을 수월하게 잘 쳐낼 수 있는가는 당연히 경험과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승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별거 아니에요. 이쪽 업계가 좀 거칠어요. 뭐라 그럴까, 워낙 위험한 일들이 많고 또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거칠어지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장비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인사도 없어요. 뭐 내가 누군지도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오자마자 뭐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서 싹싹하게 인사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시간 동안은 사용자 거예요. 사용자가 8시간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8시에 시작을 해서 5시에 마감을 하는데, 그럼 5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걸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업계의 관행인지 뭐 풍습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한 4시 정도만 지나면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비단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분들도 그렇고 일 나오신 반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2시나 3시쯤에 일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장비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가지 챙겨서 이제 차에 실을 준비하고 이제 일보 작성해서 사인을 받으러 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일이 끝난 것 같아도 말이라도 소장님한테 가서 혹시 뭐 더 해드릴 거 없냐,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더 해주는, 저는 이런 거 경쟁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아시바 파이프 박을 때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내가 당장 할 게 없다고 기다리지 말고 알아서 일을 찾아서 뭐라도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현장 관계자들은 그쪽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친구 잘하네, 저 친구 싹싹하네, 열심히 하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떠나서 사람의 태도도 보는 거죠. 어쨌거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장비 기사를 봤을 때, 저 장비 기사랑 일을 하니까 굉장히 편해, 내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돼, 그러면 저는 거기서 경쟁력이 통했다고 봐요. 물론 장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줄 필요 없다, 그냥 할 것만 하면 된다, 야 뭐 빗자루를 들고 다니냐, 야 그 뿌레카 서비스 그 절대 해주면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말도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쟁력 부분도 맞는데, 어쨌거나 이 굴착기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하는 내 사업이잖아요. 영업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의견이랑 좀 반대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봤을 때, 야, 저런 애들이 건설 현장 물 다 흐리는 거야. 야, 무슨 우리가 서비스업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저는 뭐 존중해요. 비판하지 않고,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그분들이 읽어온 이 시장의 틀을 깨트릴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거 충분히 굴착기 시장에서 통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거래처 늘려가다 보면 일할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날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오늘 이 썰을 풀게 된 게 아침에 이제 온 그 메일, 구독자분이 주신 그 메일 때문에 제가 이제 썰을 풀게 된 건데, 어쨌거나 6년 동안 기사를 하셨을 정도면 애지간한 일은 이제 다 치고 나가실 수 있는 레벨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 성향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강점도 다 다르고 경쟁력도 다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도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괜찮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 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동네에도 그 치킨집도 엄청 많고 중국집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미용실도 엄청 많고, 야, 과연 이게 다 살아남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식당도 많고, 그런데 항상 맛집은 줄을 서야 되고 웨이팅이 있고 배달을 시켜도 항상 오래 걸리는 이제 주문이 많은 집들이 있죠. 어떤 분야든지 잘 되는 집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화다,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반대로 이 포화된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단련하셔서 도전하시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우리 메일 주신 6년차 기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마감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